자, 이제 달시방을 소개합니다. 팩트가 뭐냐고. 지금은 팩트보다 구라가 세요. 달라스의 이빨 김과장. 네, 너무 고독했고 힘들었고 제가 심지어 울기까지 했잖아요. 제가. 돌아온 부산 오빠 차유진. 정말 빡세게 한번 살아보니까 쓸개도 떼었고 쓸개 빠진 인간 백인호. 그런 분들한테 나라를 맡겨도 돼요? 남미 이효리 박정아. 예, 여기까지 끊고 가죠. 겉절이 PD 이원석. 달라스 CD 방송 1부가 시작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것은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엄청난 겁니다. 바로 크리스 자동차 바디 정비입니다. 아, 저기 자동차 때문에 멘탈이 너덜거려 보이는 노라가 보이는군요. 노라, 무엇을 찾고 있죠? 크리스, 당신이 필요해요. 자, 말짱해졌죠? 크리스, 정말 멋져요. 역시 자동차 정비는 크리스군요. 스티비 원더처럼 피아노 치며 노래하고 싶으셨습니까? 엘비스처럼 기타 치며 노래 부르고 싶으셨나요? 자인표처럼 색소폰을 멋들어지게 불고 싶으신 적은 있으신가요? 이제 젊은 시절의 꿈을 투맨 음악학원에서 이루어보시죠. 최고의 음악인들로부터 배우는 즐거운 취미생활, 꿈이 이루어지는 곳 투맨 음악학원. 자, 오늘 5월 15일 달라스 CD 방송 19화는 손님은 갑, 정비는 의리 크리스 바디 정비에서 공식 후원합니다. 정비는 갑질, 손님은 봉. 그건 구리다 정비소입니다. 예. 하지만 우리 크리스 정비는 손님이 갑이죠. 예, 정비는 의리로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 이제 방송 시작할게요. 오늘의 먹방은 너무 먹는다. 오늘의 먹방은 맛있다. 플레이노 H마트 그 푸드코트죠. K타운. K타운 안에 있는 두부 하우스입니다. 두부 하우스. 주력으로 미는 것은 뭐 말답게 순두부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분께서 이게 싸주신 거는 어이구 참. 생선구이. 생선을 진짜 조기를 조기구이. 두 마리 그냥 떡하니 주셨어요. 네. 저기 그 생선구이가 맛있대요. 엄청 맛있네요. 예. 제가 생선구이 되게 좋아하는데 저희 아내는 생선구이를 별로 안 먹어요. 네네. 이유가 비린내가 난다고. 근데 이거는 지금 그 레몬을 뿌리지도 않았거든요. 전혀 근데 비린내가 안 나는 조기구이고요. 너무 맛있어요. 예. 혹시 레몬 여자분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뿌린 거 아닐까? 아니 안 뿌렸어. 아, 여기 그대로 생 거야, 생 거. 아, 레몬 옆에 그냥 그대로 그대로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생선에 비린내가 난다는 건 안 좋은 생선이었기 때문이고 고기에서 고기 냄새가 난다는 건 안 좋은 고기이기 때문이에요. 그 말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뭐 스테이크를 먹을 때 뭐 난 빨간 피 나는 걸 못 먹고 뭐 완전 익혀서 먹어야 된다고 하는 거는 옛날부터 안 좋은 고기를 많이 먹어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좋은 소고기를 먹어본 사람들은 안 익은 걸 먹었을 때가 훨씬 맛있어요. 그렇지. 생선도 마찬가지죠. 신선한 생선을 먹으면 맛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맛있는 생선이란 얘기는 신선한 그렇죠. 재료를 쓴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알기로 이쪽에 주방장 분이 남자분이신데 네. 이 달라스에서 아주 유명한 모 어떤 식당에서 오랫동안 그 보셨던 분이래요. 맡아서 음식을 그러시다가 이제 스카웃을 해가지고 이쪽에서 두부하우스에서 하시는데 비법이 있으시대요. 비리지 않게 뭔가 생선을 여러 사람의 입맛에 딱 맞게 만들 수 있는 어떤 비법이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맛있어요. 제가 지금 그 먹고 있는데 생선이 그 일반적으로 우리 고기 하면은 어두육미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생선은 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기 머리를 먹고 있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라 달라스에서 제가 먹어봤던 이 생선 집에서도 해보고 여러 가지 가서 먹어보잖아요. 그 중에 전 감히 최고 맛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고소해요. 일단 되게 고소하고요. 비린내 하나도 안 나고. 근데 이 식당 이름이 뭐예요? 말을 못하겠 말. 두부하우스. 두부하우스. 아까 뭐 들었어요? 못 들었네. 먹는다고 정신 붙더라고 아까 네. 정아 씨가. 플레이노 K타운 안에 있는 예. 푸드코트 두부하우스. H마트 푸드코드 있죠. 근데 집게다시가 맛있네. 집게다시가 제가 좋아하는 뭐 평범할 수도 있는데 오뎅하고 반찬이라고 얘기하면 안 될까? 반찬. 예. 반찬이 맛있습니다.
오뎅이랑 그다음에 저거 뭐 계란 장조림 계란 저거랑 뭐 김치 깍두기 이런 게 뭐 이거 보니까 진짜 방송을 못 하겠네 진짜. 이거 진짜 되게 오래간만에 특히 생선구이가 나오니까 한국에서 먹는 집에서 먹는 집밥 같아요. 집밥. 예, 예. 네. 저는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제사상에 올라오잖아요. 올라오죠. 그죠? 와, 맛있다. 제사 안 들어봐서 모르겠네. 할아버지 보고 싶네. 아이고, 울기까지. 눈물 닦아요. 예. 닦어. 집에서 그렇구나. 그래서 생선을 보면서 할아버지가 보고 싶다는 얘기는 되게 시적이네요. 아 그래요. 간장게장을 보면서 아이를 생각했던 그것만큼이나. 맛있어요. 맛있고 여기서 또 또 미는 것 중에 만두가 있어요. 지금 고기 만두랑 김치만두 두 개가 왔는데 여기서 빚냐고 물어봤더니 되게 당연하다는 듯이 빚는다고 하더라고요. 빚어요. 그렇구나. 보통 뭐 냉동 아닙니다. 예. 보통 냉동을 많이 쓰시죠. 저 김치만두 너무 매워요. 근데 맛있죠. 다음 또 맛을 부르죠. 너무 매워. 맵긴 매워요. 나 김치만두가 맵긴 지금 맵네. 김치만두 먹었는데 그냥 아무 맛도 좀 매운지 모르겠네요. 매운 맛이 없는데요? 저는 매운 것만 찾아 난 매웠어요, 먹는데도 지금. 맵네요. 잘못 먹은 것 같은데. 매운 부분을 먹었나? 잘못 먹은 것 같은데. 순두부랑 먹어서. 순두부가 매운 건가? 고기 혹시? 만두도 맛있는데 저는 확실히 김치 만두가 좀 낫네요. 입이 개운한 느낌이 있으니까. 달라붙는구나. 저도 지금 이제서야 그 조기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예. 그리고 이게 갈비탕도 파나 보네요. 갈비탕도 맛있네요 여기. 예. 진짜. 탕도 맛있네요. 탕. 순두부도 맛있지만 순두부도? 예 갈비탕도 맛있네요. 예. 여기 그냥 뭐 와서 이거 뭐 반찬이 집 반찬 같으니까 쑥쑥 넘어가네. 전부 먹는다고 방송을 아무도 안 해요 지금. 다음 주는 또 플래너 H마트에 있는 분식집. 분식집 하면 卜국이. 이때 먹는 또 떡볶이나 이런 건 또 엄청나게 또 기대가 돼요. 네. 정아 씨가 그렇게 좋아하는 너무 좋아요. 거죠? 예. 맛있고요. 깍두기 김치는 뭐 꿀맛이네요 진짜. 정아 씨도 말 좀 하시지. 순두부 먹느라. 오늘은 매운 거 참 땡기네요. 예. 안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행복하죠. 뜬금없이. 난 왜 오뎅하고 김치가 맛있노? 생선 드실 때 네. 특히 조기구이 발라 먹을 때 어떻게 발라 드세요? 이렇게. 엄마가 발라주면 엄마 보고 싶구나. 아니 이렇게 방법이 있나? 그냥 젓가락으로 이렇게 뭐 뼈 쉽게 발라 먹는 법. 가운데 일단 가르고요. 먹방이 보는 걸로 해드려야 보여드릴 수 있는데 일단 꼬리 쪽을 잡고요. 네. 이렇게 세로로 세워요. 세로로. 그러니까 이렇게 고기가 물에서 헤엄치는 그 모습 그대로 재현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머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눌러요. 직각으로, 수직으로. 뭐 젓가락 이런 걸로. 젓가락 같은 걸로 꾹꾹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누르는 거죠. 세워놓은 상태에서. 네. 그러면은 뼈와 살이 조금씩 간격들이 생겨요. 네. 그러고 나서 젓가락을 탁 가운데로 찔러가지고 축 밟으면 툭 띄어져요. 오. 뼈가 오. 아주 깨끗하게 띄어지죠. 분리가 되죠. 그렇구나. 예. 모르시면 방송국에 오시면 인원 씨가 보여줄 거예요. 해드릴게요. 가져오세요. 준비물은 조기구이. 갖고 오셔야 됩니다. 준비물. 네, 집에서 익혀서. 구워 오셔야 돼요. 네. 네. 그 원리가 그 오렌지 까는 거랑 비슷하네. 오렌지도 깔 때 막 이렇게 굴려주거든요. 앞뒤로 막 굴리고 까면 훨씬 잘 까지거든요. 그 틈을 좀 이렇게 그죠? 맞아. 맞아. 원리가 비슷한 원리 같네요. 아주 예. 맛있습니다. 아 진짜 오늘 음식은 너무 집에서 그냥 먹는 거 옛날 엄마가 그냥 해주신 그거 그 반찬이랑 그런 느낌이 막 재현이 되는 것 같고요. 네. 네. 아까 정하신 말대로 진짜 엄마가 떠오르려고 정성이 하는 있어요. 그런, 정성이 그죠? 그런 느낌이에요. 아끼지 않고 좀 듬뿍 넣었어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어제 마더스데이였는데 사실 우리가 엄마가 되고 아빠가 돼도 엄마 아빠 했을 때 느껴지는 그 느낌들이 있잖아요. 네. 엄마 품에 안기고 싶고 엄마가 해주는 집밥 한번 먹고 싶고 네. 타향살이 하면서 힘드시고 외로울 때 두부하우스 찾아가셔서 엄마 집밥을 간접적으로는 느껴보시고 그 사랑을 좀 맛보십시오. 네. 네. 그런 데가 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럼요. 그냥 가격도 저렴하면서도 이제 이런저런 집에서 나오는 반찬 같은 거랑 찌개, 뭐 생선구이 이걸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데가 네. 많지 않아요. 근데 뭐 그 한번 그 플레이노 H마트에 있는 그 두부하우스 한번 가셔서 한번 맛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다 같이 순두부 먹으러 가자. 난 떡볶이 먹고 싶은데. 난 짜장면. 난 일식이 땡기는데. 아우, 그 아빠가 먹으러 가자면 그냥 가는 거지. 아, 그걸 다 파는 데가 어딨어. K타운 가면 되는데? 뭐? 플레이너 K타운 몰라요? 플레이노 K타운? 이제 한자리에서 다양한 음식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노 H마트 푸드코트 K타운은 쾌적한 환경에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푸드코트 그 이상입니다. 순두부는 두부하우스에서, 일식은 스시야에서, 중국 요리는 동부성에서, 분식은 꾹꾹이. 플레이노 H마트 K타운에서 맛있는 음식을 골라 드실 수 있습니다. K타운 갑시다. 42.195. 그 먼 마라톤을 완주할 땐 함께 뛰어줄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합니다. 마라톤과 같은 비즈니스의 길, 올바른 속도와 정확한 방향으로 함께 뛰어줄 비즈니스 페이스메이커 박운서 CPA. 크게 꿈꾸시고 멀리 보세요. 젊은 비즈니스맨들의 옆에서 박운서 CPA가 당신의 꿈을 더 크게 만들어 드립니다. 비즈니스 페이스메이커 박운서 CPA. 중력을 가스리는 보정 전문 브라 캐롤톤 H마트 내 에덴 란제리. 한국인의 가슴엔 역시 한국 브라. 물 셀 틈 없는 브라 캐롤톤 H마트 내 에덴 란제리. 오늘 또 근황 이야기 잠깐 해볼게요. 유진 씨는 목선이 살고 있습니다. 목이 길어졌어요. 그리고 이분이 하관이 원래 큰 걸지 몰라. 항상 살만 뺀다면 하관이 팍팍 나와. 하관이 뭐예요? 턱 있는 쪽. 턱 하관. 여기. 하관 밑에. 그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아니 칭찬이지. 그래요? 살 빠진 게 보인다는 거지. 남자는 이 각이 중요하죠. 턱선. 네, 살이 좀 빠지긴 빠졌는데 그 지난 시간에 방송 때 제가 잘못 말했어요. 그때는 6kg인가 빠졌는데 제가 8kg 빠졌다 잘못 말했고 지금 이제 8kg 빠졌어요. 이제. 그리고 피부가 좋겠다. 물광 피부 같아요. 네. 물을 많이 마셔서. 우리 모 방송에서 하는 것처럼 이번 주 몇 킬로인가를 밝히고 다음 주 이렇게 계속 변화 추이를 좀 하면 어때요? 할까요? 어쨌든 제가 98kg에서 시작했습니다. 사실 98까지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날 너무 많이 그 전주에 엄청 먹어서 안 싸고 드시기만. 몰라 하여튼 그 98까지 엄청 갑자기 올라 그렇게까지 아니었는데 그냥 98로 치고요. 지금 90kg까지 내려와요. 엄마야. 90. 이제 다음 주는 80kg대로 이제 내려가야죠. 제가 보기엔 연예인 몸매인데. 아니 그리고 이러다가 바람 나겠어. 이러다 바람 나지. 좋아하는 사람 많지. 그러니까. 근데 얼굴은 안 바뀌니까요. 에이 얼굴은 이미 잘생겼는데. 아 그럴까? 맞다. 와 이거 뭐 아까도 뵈니까 여성분들이 주위에 2명이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아 그래 이분이. 정말. 와 멋지다. 아니, 레슨 하시는 거였나? 어머님이시잖아. 학생 어머니. 어쨌건 자애로운 어머님. 근데 너무 웃긴 게 여기 음악 학원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의 음악의 성취와 이런 걸 얘기해야 되잖아. 선생님은 살을 어떻게 빼셨나요? 다이어트를 하자고. 그리고 제가 금요일 날 CD 돌릴 때 이렇게 또 여행사 이제 그 어떤 분께서 저한테 살을 많이 빠지셨다고 이야기해 주셔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매주 보는데 그거 확 차이가 난다는 거잖아요. 예, 그죠? 느끼셨나 봐요. 예. 거봐 바람나 이러다가. 그러니까 요 정도 수위에서는 살 빼졌다 그러면 좋은데 약간 그 살이 있었던 수위에서는 살 빠졌다 그러면 내가 그 전에 그렇게 통통했니? 이게 좀 기분 나쁜 그 경계가 있더라고. 그랬구나. 근데 어쨌든 뭐 제 사진들을 보면 탁탁 표가 나잖아요. 제가 원래 1차 다이어트 전에 사진들을 보면 정말 충격적이긴 해요. 와, 내가 저랬구나. 근데 이제 그 이후로도 이제 다이어트 하는 이후로 조금씩 쪘잖아요. 그러다가 요즘 모습하고 그때 모습 보면 또 차이가 확 나. 그래서 뭐 사진을 보면 뭐 제 스스로가 다 알겠더라고요. 네, 이제 거의 연예인이에요. 이제 거의 이제는 거의 뭐 소지섭은 되지. 그렇지. 그러고 보니까 소지섭 좀 닮았다. 눈도 비슷해. 이 사람들이 진짜 태계 이왕. 아, 소지섭 율곡 2인가? 이왕 맞아? 1,000원짜리. 예, 1,000원짜리랑 똑같이 생겼죠. 싱크로율. 그러고 보니까 비슷하다. 저를 이제 달라스 이왕인가요? 그 모자 한번 써보세요. 태계 이왕 모자. 이거 있잖아. 네. 재밌다. 그 유진 씨가 살이 빠지고 있는 동안에 저는 지난주에 사고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렇게 큰 사고가 아니라 혼자 일어난 사고죠. 뭐 바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바퀴가 그냥 그 조지 부시 턴파이크에서 한 뭐 70마일이니까 보통 사람들이 달리는 속도는 알아서 유추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80 가까이 나죠. 거기서 빵 터졌어요. 왜 그래요? 그러고 나더니 갑자기 차가 정말 무슨 아래 위로 두두두두두 뛰기 시작하고 이제 뒤로 보잖아요. 그러면 연기가 막 나더니 갑자기 불이 튀기 시작하는 거야. 윌이 다니까. 그 윌까지 다니까. 윌이 다니까 막 불이 나기 시작하다가 뒤에서. 그래서
근데 너무 진짜 감사하게도 네. 피할 곳이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예정돼 있었네요. 예, 이래. 예, 그래서 쭉 가서 그냥 거기 섰어요. 근데 섰는데 당황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차가 옆으로 너무 세게 달리니까 그렇지. 내가 내려서 이거를 자키를 뜨고 바퀴를 갈다가 치워 죽겠구나. 아니 실제로 얼마 전에 한국에서 어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젊은 청년이 21살인가? 맞아요. 이 친구가 가서 그거 도와주고 있다가 죽었어요. 예. 그게 깜빡한 거잖아. 그게 제가 세웠던 데가 갓길도 아니고요. 도로 중간에 세이프티 존 같은 거 알아요? 그 갈라지기 전에 딱 있는 공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쪽에서 이렇게 합류할 때 합류하는 쪽에서 이렇게 세이프티 공간이에요. 거기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왼쪽에서도 차가 확 지나가고 오른쪽은 조지 부시를 타려고 올라오는 차들이 계속 올라오고 속도를 높여야 되는 자리거든요. 거기가.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내렸는데 정말 차가 지나가는 속도가 흉 이래서 무지막지하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그게 35랑 조지 부시 만나는 딱 거기였거든요. 정말 땅이 휘청휘청 움직여요. 차 지나갈 때마다. 네, 거기 이게 차가 안 지나가도 이렇게 슬슬 움직임이 느껴져요. 원래. 계속 지나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떠 있는 공간이잖아요. 거기가 고가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계속 이게 움직이더라고. 무섭더라고. 무섭지. 실제적으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내렸어요. 이걸 어떡하나? 라는 생각을 했어. 그러다가 맨 처음에 생각한 게 어차피 인슈런스지. 그래서 인슈런스 컴퍼니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24시간 그거 서비스 해준데 알려주더라고요. 전화를 하고 있는데 문득 생각나는 거야. 이 사람들을 부르면 1시간일 텐데. 늦게 오지. 그리고 내가 이 사람들을 부르고 나서 1시간 동안 있으면 내가 일을 못 하는데 약속한 곳이 2군데나 더 있어. 이 일을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전화를 하면서 계속 아리까리한 거야.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거기서 전화를 받더라고. 어디냐 해서 어디라고 막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쪽으로 가는 길에 어디다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뒤에 차가 한 대가 쫙 와서 쓰는 거예요. 멋있다. 오. 근데 그 차가 뭐냐면 그 차에 T자에 동그라미 딱 써있는 그 NTTA 차량 있죠. 그 차가 온 거예요. 어떻게 알고요? NTTA면은 우리 그 T 왜 내는 그 도로 그거 톨 내는데 돈 내는 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쭉 차가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하면서 잠깐 기다리라고. 그리고 그 남자한테 갔어요. 너 혹시 나 도와주려고 왔니? 그랬더니 그렇대요. 와우.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벌써 내리자마자 뭐 내려서 사인을 하래요. 내가 너를 도와주는 걸 허가하라고. 네 차를 들은 거에 대해서 허가. 자기 한 건 올리는 거에 대한 그건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인을 해서 내가 Are you gonna charge? 그랬어요. 그랬더니 No? 그냥 도와주는 거야? 그냥 도와준대요. 그래서 사인을 했어. 그 다음에 너무 그게 웃기잖아요. 그 노을 찰지에 대해서는 뭐 웃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고 왔어요? 그러니까 너 어떻게 알았어?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불러서 오기에도 너무 빠른 시간이에요. 거의 뭐 사고 나자마자 전화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 서서 조금 있다가 전화하는 데 달려왔으니까 우연찮게 나를 봤을 거라고 생각했죠. 지나가다가.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 오면서 본 거야? 그랬더니 걔가 씩 웃으면서 손가락질을 딱 하는 거야. 한쪽 하얀 쪽으로. 멋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봤는데 카메라들이 카메라가 딱 나를 보고 있어. 그러면서 우리는 너희들의 모든 것을 보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사실 조금 무섭더라고. 외계종족이야? 진짜 마이너리티 리포트. 다 보고 있어. 그런 느낌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상황실에서 그 도로들을 계속 도로 상황을 보고 있다가 차 한 대가 연기를 내다가 불꽃을 피우다가 가운데 쓰는 걸 보자마자 연락해서 가. 그래서 걔가 그냥 온 거야. 근데 다른 거는 일처리가 느린데 이런 건 또 빠르네요. 사고 이런 거는 진짜 미국이에요. 예, 이런 건 좀 빨리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니네가 여지껏 톨 낸 것만큼의 서비스라고. 야, 멋있다. 오늘 멋있긴 뭘 멋있어요. 당연한 거지. 그래도 막 딱 가리키는 게 너무 멋있다. 뭘 멋있어요. 뭐 하느님이 도와주셨다도 아니에요. 카메라 보라고. 그게 뭐가 멋있어. 그냥 멋있는다. 말하기 귀찮아서 그런 걸지도 몰라. 그런 데서 노상방뇨를 너무 이렇게 급할 때 그 갓길 거기서 하고 싶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한 번도요. 그래요? 예. 죄송합니다. 계속 말하세요. 그러면 그거 누군가가 보는 거잖아. 그럼 한국 고속도로에서는 좀 그랬죠. 해봤어? 너무 급할 때. 그래요? 진짜요? 그냥 누가 보면 어때? 보고 말 사람인데. 그렇죠. 얼굴에만 봉지 쓰면 되잖아. 괜찮아. 얼굴 봉지 쓰고. 무슨 상관이야. 한번 보고 말 사람들이에요. 네네네. 괜찮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얘기해줘서 오늘 그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톨에서 사고가 나면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그게 어디든 상관없어요. 텍사스 지역 어디든지 여러분들이 붙이고 다니는 스티커 있죠? 톨텍. 그 태그에 보면은 그 서비스 전화번호가 써 있어요.
거기다가 전화를 하시는 게 가장 빨라요. 그러니까 저처럼 바퀴가 했을 때 플랫 타이어 됐을 때 바퀴를 갈아주고요. 그다음에 기름이 다 떨어졌을 때도 기름까지 넣어줘요. 전문용어로 앵꼬 났을 때. 앵꼬 났을 때 기름을 어느 정도 뭐 많이는 주지 않겠죠. 1갤런 정도 이렇게 넣어주겠죠. 그것도 해주고 그 점프 스타트 하는 거 있죠. 방전됐을 때 점프 스타트까지 그런 서비스는 다 노차지로. 이거 여자들한테 진짜 유용한 정보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저도 이번에 처음 겪어봤어요. 여자라서면 울었지 그 자리에서. 그냥 울었지. 울고 있으면 그 아저씨가 나타나. 난 지붕에 올라가서 울지 또. 죽긴 싫어가지고. 울지 그러죠. 울지 말아요 그대. 지붕에. 에이. 어머 눈물 닦아주면서. 아니 누구나. 누구나. 울지 말아요 그대. 나 그러면서 NTTA가 있잖아요. 멋있다. 은따. 은따네. 은따. 은따 좋아요. 은따는 NTTA를 말하고 있습니다. 돈 낼만 하네요. 네. 그러니까 그러네. 제가 의외로 돈 낸 것만큼을 받는 스타일이에요. 의외로. 네. 그럴 것 같은데. 자동차 사고를 굉장히 많이 당했기 때문에 인슈런스 커버를 많이 받았고요. 몸을 워낙 많이 다쳤기 때문에 의료보험비도 많이 받았네요. 보험을 뽑으셨군요. 예. 집도 워터 데미지와 지붕 헤일 데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집 보험만큼도 또 해서요. 저는 그 내는 것만큼 돌려준다에 대한 굉장히 그게 있어요. 네. 혹시라도 좋은 정보. 예, NTTA 그를 꼭 이용하시고요. 톨 지나다가 문제 있을 때는 무조건 거기부터 전화하시면은 가장 빠른 서비스가 온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톨 이렇게 지나가는 거는 돈 내는 거 이렇게 막아놓는데 지나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돈 안 내는 하이웨이도 있던데. 있죠. 그런 데서는 안 도와줘요? NTTA가 일단 그 톨 관련된 데잖아요. 그게 아니고 또 제가 한 가지 정보에 의하면 드라이버 라이센스 누구나 다 있으시죠? 네. 없으면 운전하면 안 되니까. 뒤를 보시면은요. 여기 바코드 같은 게 나오고 아래 보면 이머전시 컨택 넘버가 나와요. 그래요? 그래서 텍사스 로드사이드 어시스턴스 해가지고 텍사스에 있는 모든 도로에서 이 번호를 전화를 하면은 달려온대요. 로드사이드 어시스턴스. 그것도 있나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요즘 들어놓은 인슈런스 컴퍼니들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보통 다 앱스들을 해놔요. 그 스마트폰에 있는 앱을 다 만들어 놓거든요. 네. 그거 요즘 만든 거 거의 대부분 있어요. 거기서 한 번만 누르면 그 근처에서 그 로케이션 찾아서 그 근처에서 가장 가까운 그거 딱 넘버 쳐서 전화 걸면 바로 올 수 있게 그렇죠. 다 해놓더라고요. 요즘에 정비소들이랑 협력이 돼 있어서 가까운 정비소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네요. 알고 나니까 도와주는 데가 뭐 득실거리는 거 같네. 그리고 마음이 뿌듯하고 이제 마음껏 다닐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네요. 걱정 말아요 그대. 그리고 우리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50센트를 내고 다니던 조지 부시 턴파이크가 지금 1불 20 몇이잖아요. 낸 만큼 주는 거예요. 받아 먹었으니까 해주는 거예요. 해줘야죠. 우리가 그렇게까지 고마워야 될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미 그것도 대부분 개인이 가져가는 거니까 그 돈을. 이렇게 삐딱하게 볼까요? 아니 뭐 받았으면 뭐. 어쨌건 이런 사고 아까 플랫타이어 같은 사고들이나 이런 뭐 기름이 다 닳았거나 이런 사고 아닌 어떤 사고잖아요. 그런 게 나면은 괜히 가려고 이제 밖에 나와서 하지 마시고 괜히 차에 혹시 그거 있으세요? 삼발이. 뭐라 그러죠? 삼각대. 그러니까 저 뒤에서부터 이제 나 차가 이상이 있으니까 이제 세워놓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 게 없잖아요. 거의 없죠. 그럴 때는 위험하니까 밖에 나오지 말고 차 안에서 이런 데 전화를 하셔서 구조를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네, 하여튼 그냥 그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아서 알려드렸고요. 이제 뭐 뉴스 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과장의 뉴스 쇼. 부동산 와우 기분 좋아요 와우 부동산 오늘 빌딩 샀어요 와우 부동산 와우 기분 좋아요 와우 부동산 오늘 가게 샀어요 와우 부동산 나는 대박 날 거야 와우 부동산 와우 부동산 와우 부동산 와우 에이 월랑 가이 거 뭐 이거 저거 고기 넣어가지고 대충 끓여다가. 야 뭐라고? 쌀국수 국물은 사골, 닭뼈, 등심, 안심 푹 끓여서. 입맛 까다로운 남자들이 찾는 베트남 음식점 포타이. 월남국집에서 무슨 분위기를 바래. 안 더러우면 다행이지. 뭐라고? 이젠 베트남 음식도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먹어야지. 멋과 센스를 아는 여자들이 찾는 베트남 음식점 포타이. 엄마 너무 보고 싶어요. 엄마
엄마가 해주신 칼국수가 너무 먹고 싶어요. 엄마가 만들어주시던 그 칼국수. 엄마 손 칼국수는 캐롤턴 H마트몰에서 맛보실 수 있습니다. 예, 오늘 그 뉴스쇼 시작해 볼 텐데요. 재미난 게 있었어요. 그 지난주에 누가 그 기자회견을 했다고 합니다. 달라스에서? 네. 기자회견을 했어요. 오늘 식당에서. 큰일이 있었나 봐요. 한인사회에서. 기자회견 좀 흔치 않죠. 아니 가뜩하면 기자회견이에요. 많아요. 많아요. 난 몰랐어. 많아. 범람회. 한인사회에서. 그래? 많아요. 그러면 그 중에 대부분은 기사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나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보통 다 그래요? 개인이 막 불러서 기자회견을 하니까요. 그래? 나 진짜 재밌구나. 이 사회가. 일반적으로 밥 먹으러 가기도 하죠. 그러면 내가 기자회견 한다고 해도 와요? 그냥 안 갈 것 같은데. 뭐 특별한 이슈가 있으면 재미난 이슈가 있으면 나는 싫어해서 안 오실 거예요. 밥 산다 그러면 와요. 아유. 밤길 조심하라는 줄 깜짝 놀랐어. 아니 지난주에 기자회견을 했다고 하시는데 어떤 분께서 돈을 꾸셨대요. 노름을 하시다가. 그러고 나서 그 돈을 갚지 않았대요.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게 기자회견을 할 만한 거냐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돈을 꾸신 분이 우리 그 한인을 대표하시는 분이시래요. 예, 우리 지금 현재 달라스 한인을 대표하시는 분께서 카지노에서 노름을 하시다가 돈을 1차 수십 차례 돈을 꾸시고 돈을 갚지 않았다. 두 가지 이슈죠. 노름을 했다. 네. 그리고 갚지 않았다. 예, 그리고 갚지 않았다. 딱 두 가지입니다. 게다가 노름을 하시는 액수가 뭐 거의 우리들은 상상도 못할 뭐 꾸신 돈만 2-30만 달러였다고 하시니까 집한채. 얼마를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걸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나도 노름을 했었다. 나도 밝히면서. 근데 안 갚는다. 이게 기자회견이 다예요. 근데 너무 사실은 뉴스거리잖아요. 옛날에 뭐 문화센터에 소화기가 있냐 없냐보다 더 큰 뉴스거리 아닌가요? 그렇죠. 대상이 대상이니만큼 사건이 사건인 만큼도 그렇고요. 예. 근데 기자회견을 해서 기자들이 가서 썼는데 기사를 내보내지 않더라고요. 네. 신문 하나, 젊은 신문 KTN이네요. 여기도 생각보단 되게 작게 조그만하게 내셨어요. 예. 굉장히 귀여운 모습의 사진과 함께 이걸 내셨는데 다른 신문들은 아예 기사를 쓰지 않으셨고요. 어떤 신문은 기사는 내보내지 않았는데 칼럼은 쓰시는 되게 재미난 어떤 그리고 일관성은 있었어요. 그 신문은 옛날부터 노름을 그렇게 싫어하시더라고. 예, 카지노에 대한 그 욕과 그런 거 하지 말으라고 하셨던 분이라 더더욱이나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게 혹시라도 조장될까봐 그 한국의 대표성을 뜨시는 분도 카지노를 다닌다는 이야기라면 사람들한테 그걸 조장할까봐 일부러 기사를 쓰지 않지 않았나라는 어떤 좀 갸륵한 생각을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anyway 또 이런 일이 있었다네요. 네. 어쨌건 지난주에 있었던 기자회견인데 기자회견은 뭐 개인이 하든 뭐 단체가 하든 어쨌건 공적인 언론을 대상으로 하는 브리핑이잖아요. 네네. 근데 어쨌건 그거에 대한 사실 여부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밝혀지지 않은 부분 때문에 언론에서 안 다뤘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겠네요. 저도 아까 똑같은 생각했어요. 증거가 없으니까. 증거주의인데. 만약에 이분이 아니 우리나라 신문들이 언제부터 증거가 있을 때만 얘기했어요. 그래도 이게 그렇게 너무 뉴욕 타임즈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우리? 어떤 차용증도 없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없으면 뭐 어떻게 말을 믿기도 좀 애매한 부분도 있죠. 근데 그렇게 큰 돈이면 신뢰관계를 구축해서 줬을 테니까 있을 수가 없죠 또. 그죠? 아니 근데 뭐 이게 뭐 검찰 쪽 이야기도 아니고 신문사들은 이런 기자회견을 하면 그랬다더라라고 얘기하는 게 신문의 롤은 아닐지라도 신문들이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사실 그렇긴 하네요. 근데 이 좋은 이 거리를 안 하시더라고? 왜요? 모르죠. 네. 그게 몰라요. 그렇다고요.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사는 쓰지 않았다. 그게 첫 번째 오늘 뉴스고요. 두 번째 뉴스 바로 넘어갈게요. 길어지면 피곤해요. 예, 두 번째 뉴스는 우리의 기대주 성영준 씨
떨어지셨습니다. 아우. 떨어지셨고요. 안타깝네요. 몇 개 구역은 혼자 나와서 혼자 되신 분도 있는데 복이 없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캐롤튼? 캐롤튼 안에 요번에 8명인가요? 몇 명이죠? 11명인가? 그 시의원이 있었잖아요. 시티 카운슬. 혼자. 어떤 분들은 어느 지역은 혼자 나와서 혼자 100% 됐더라고요. 거기만 됐으면 되는 건데. 그러 나갔으면 그게 뭐가 옛날에 있겠죠. 그 왜 대학 지원할 때 미달라는 거 있죠. 맞아, 미달. 축복의 미달. 그러니까 우리 미달이가 생각나네요. 맞아요, 미달이. 근데 그 조지 부시 이렇게 진입하는데 올드 덴톤 그 길에서 어떤 분께서 피켓을 들고 이렇게 이렇게 알리고 계셨던 남자분을 한번 또 지나가면서 이렇게 뵀어요. 한국분이요? 한국분. 네. 눈도 마주쳤고. 그래서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전에도 계속 뭔가 활동이 있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왜 투표를 해야 되는지 이제는 애국심에만 호소할 때는 지났다.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죠. 애국심만 갖고 뽑지 않아요. 실질적인 어떤 그게 있어야 되죠. 어떤 공약이 있어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로 가야지 선거 때만 나와서 한국 사람들한테 뭘 해주십시오. 뭐 신문, 방송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반전을 노려서 그 다음에 기회도 엿보시고 계신다면 지금서부터 정말 그 표를 기대하는 사람의 그 뭐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어쨌든 지금서부터 열심히 또 뛰시면 자기 선거를 다음에는 지금서부터 그리고 그러네요. 그렇게 보통 사람들이 열심히 하늘에 닿는다고 하잖아요. 네. 이분이 진짜 삼수하시면서 진짜 열심히 하잖아요. 다음에는 단일 후보로 나와서 100% 할 수 있는 것도 될지도 모르잖아요. 삼수하면 어지간히 다 붙어요. 삼수는 사수 보기 힘들잖아. 사수는 힘들지. 사수 보기 힘들잖아. 삼수 때는 보통 된다고. 그렇지. 한 번 더 하세요. 차기 한 번 더 도전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지금부터 열심히 좀 준비하시고 준비라는 것이 사실 연구가 포함된 거잖아요. 한인 사회에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내가 됐을 때 정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연구하시고 또 그렇게 또 이렇게 많이 또 해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바로 또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뉴스가 이번에 많아요. 이번에 지금 뉴욕이 들썩거리는 어떤 사건이 있고 그 뉴스가 있는데 거기에 중심에 또 한인들이 지금 있어요. 아예 뉴욕 주지사까지 이제 나서셨더라고요. 이 사건을 그냥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아예 주지사까지 나서셨는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거죠. 네일샵에 관련된 겁니다. 오늘 백일호 씨가 좀 잠깐 좀 브리핑만 좀 해주시겠어요? 최근에 레이티스트 뉴스로 나온 가장 핫한 것부터 말씀드리면 방금 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뉴욕 주지사가 나섰습니다. 뉴욕 주내 네일 살롱에 대해서 노동 착취 차별 여부 실태를 조사하겠다. TF팀을 만들어서 긴급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TF는 테스크 포스. 그렇죠. 긴급 이제 팀을 마련을 한 거죠. 그래서 노동 착취와 임금 차별에 대해서 고발한 그 뉴욕 타임스 보도가 있었다. 이거를 무마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근본 원인을 찾기 위해서 뭔가 한번 착수를 해보겠다라고 이제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착취였길래 이게 이렇게까지 이슈가 되는 건가요? 그러게요. 지금 혹시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뉴욕 타임스 하면은 워싱턴 포스트 뭐 이런 것과 함께 대단한 어떤 권위지 아닙니까? 네네. 뉴욕 타임스라는 어떤 그 권위지에서 미국 하면 뉴욕 타임즈죠. 그러니까 NYT. 우리 옛날에 뭐 티매지라고 뭐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사실 우리 달라스에 나오는 주간지들 보면은 뭐 잠깐만. 네. 그 타임즈랑 뉴욕 타임스랑 다른 거야. 진짜? 그건 타임즈고 뉴욕 타임스는 그 일간. 일간이야. 큰일 날 뻔했어. 이거 책 잡혀. 무식감이 드러난 거지 뭐. 가도 돼. 자 다시 그냥 갑시다. 뉴욕 타임스는 아시다시피 되게 권위 있는 신문,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신문인데요. 그렇죠. 우리 달라스에는 한인 신문들 보면은 뭐 한인 방송이 나오는 TV를 파는 것들을 일면에 게재를 하고 대문짝만의 헤드라인으로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상업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과는 다르게 좀 권위 있는 어떤 내용들 그리고 사람들의 포커스가 맞추어진 내용들을 실는데 여기서 이번에 바로 일면입니다. 네, 월요일 신문자로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헤드라인으로 한국 그 한인들이 운영하는 그러니까 한인들이 가장 많이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그 네일 살롱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네. 제가 그 잠깐 그 하자면은 그 추정하건대 뉴욕과 뉴저지 쪽에 위치한 그 네일샵이 6,000에서 7,000개를 본대요. 그렇게 많아요. 그 정도를 보고 있는데 그 중에 3,000개가 한인이 오운하고 있대요. 한 절반 정도가 되죠. 3,000개를. 그러니까 그
지금 이게 어디냐 정확히 하진 못해도 네. 뉴욕 타임스도 약간의 타겟이 한인들을 어느 정도까지 얘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렇죠. 문제가 되는 거는 한인들도 정말 그거냐 아니냐가 지금 우리한테는 이슈는 그건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몇 가지 그 착취의 흔적은 인호 씨가 또 잠깐 좀 얘기 좀 해주게 어떤 착취였는지? 일단 그 네일샵을 많이 다니는 어떤 뉴욕 타임스의 기자였나 봐요. 이 기자가 이제 맨 처음에 자기 단골 하는 그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일 하는 분이. 그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친해졌을 거 아닙니까? 단골이 됐으니까. 네. 근데 그분의 올리브 정원. 에이씨 올리브 정원 맛있다 해서 왔던 뭐 맛이 있다고. 입만 베리네. 사장 나오라 캐. 마카로니 불판. 마카로니 물판도 별 게 없네. 비싸기만 하고 먹을 것도 없고 입만 베리다. 사장 어디 있는겨? 이탈리안 빌라. 이야 맛있네. 맛있어. 어디고? 이탈리안 빌라? 사장님 어디 있는겨? 이탈리안 빌라. 버거 익스프레스는 하나, 냉동고기를 쓰지 않아요. 둘, 그날 구입한 생고기는 그날만 쓰죠. 셋, 생고기를 숯불에 직접 구워준다네요. 이제 양쪽 한인타운에서 가까운 최고의 버거집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루나와 바르도 만나는 곳에서 미국 햄버거의 진수를 맛보세요. 육즙이 살아있네. 살아있어. 플레이노에서 처음 보는 빵집이로군. 좋은 냄새를 품고 있어. 빵집 이름이 TOUS. 다우루스 자우루스. 이름 참 독특한데? 하하, 다우루스 자우루스라. 아저씨, 여기 타우레스 자우레스가 아니고요, 뚜레쥬르거든요. 플레이노의 공룡 같은 빵집 뚜레쥬르. 아, 쪽팔려. 어디 보자. 아버지 뭐 하세요? 내가 통기타랑 마이크 하나 사려고 하는데 가격이 다 비슷비슷하다. 그냥 기타 센터에서 살까 보다. 잠깐만요 아버지. 투맨뮤직에서 사세요. 거기가 제일 싸요. 어디라고? 투맨뮤직. 어느 날은 낮에 가도 계시고 네. 어떤 날은 막 밤 12시가 다 돼서 갔는데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하루에 도대체 몇 시간을 일하냐고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하루에 뭐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뭐 하루 종일 일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쨌건 그런 거에서 좀 뭔가 냄새가 나는 걸 좀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데스크한테 갔대요. 그러니까 편집국장한테 가서 뉴욕 타임즈 나 이런 좀 의혹이 있는데 이걸 한번 밝혀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어떤 노동 착취에 대한 부분과 임금을 정당하게 주지 않는 것 같다. 그렇죠. 많은 부분들이 아시아계 사람들이 종사를 하고 있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오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네일샵에서 이런 일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데스크한테 물어봤더니 데스크에서 오케이 그럼 한번 밀어줄게 한번 취재해봐. 그래서 1년 한 1, 2개월 정도 13, 4개월 정도의 취재 기간을 들였고요. 한 20명 정도의 취재 인력을 들여서 엄청난 거네요. 르뽀를 한 거죠. 20명이면 우리 쪽은 뭐 한 회사도 20명이 안 되는데. 그렇죠. 야, 그러니까 그 20명을 아예 그걸로만.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을 밖에 그냥 주기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잠복근무처럼 했네요. 그러니까 뭐 그렇죠. 뭐 위장 취재 같이 했겠죠. 그래서 150여 명의 내일 뭐 업주가 됐건 그 안에 있는 임플로이가 됐건 잠입실에서 인터뷰도 하고 그 안에 있는 내막들을 좀 많이 캤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김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한인 업주들이 많이 50% 넘게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고 그 안에는 물론 한국인 종업원들, 그다음 중국계, 베트남계, 그리고 히스패닉계 이런 분들이 종사를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 8불에서 9불 정도가 최저임금 아닙니까? 네네네. 최저임금은 고사하고 3불 50 정도를 한 시간에 받았다고 하는 종업원도 있었대요. 이건 물론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네, 팁이 있지 않나요? 35불이야. 팁이 또 있겠죠. 그렇죠. 근데 어떤 그런 것들을 다 해서 시간당으로 나눠 보니까 그 정도의 가격이 나왔다는 그래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들은 얘기가 있어요. 이 레일 하시는 분에게 들은 얘기가 있는데 이 달라스는 레일이 좀 있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근데 이제 여름 방학이 딱 시작하는 시즌이죠. 지금 시즌입니다. 딱 5월 중순부터 해서 뉴욕 쪽이 내일의 본고장이기 때문에 일손이 많이 필요하대요. 디맨즈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전역에다가 공고를 한답니다.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뭐 이제 좀 일거리가 없는 분들에게 공고를 해서 아주 싼 가격에 뉴욕의 본고장에서 내일을 경험하고 그것들이 하나의 어떤 자기의 뭐라 그럴까요? 이력서에 하나의 뉴욕에서 어느 정도 뭐 일을 했다라는 게 자격이 될 빛 좋은 정도로. 개살군데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수많은 인원을 동원을 해서 아. 한 3개월, 4개월 동안 빡세게
저임금으로 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되게 사람들이 놀랐던 거는 그 시간 외 수당이라고 하죠. 만약에 네네네. 8시간인데 10시간, 12시간을 기본 일했다고들 하는데 거기 수당을 챙겨주지 않은 거는 뭐 사실 어디나 그렇죠. 예, 그렇죠. 어디나 뭐 저랑 되게 잘 알고 있는 그 이런 사람들도 막 뭐 14시간씩 15시간씩 일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눈 30대 밑에 막 중반들도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사실 한국 사람도 많아요. 저도 15시간씩 일해요. 근데 뭐 월급은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네. 여기에서 가장 사람들이 되게 놀래 경악을 금치 못했던 거는 돈을 내고 일했다는 거죠. 예, 처음에 거기서 일하려면은 경험을 쌓는다는 이유나 인턴십 같은 걸로 100불을 내고 들어간대요. 공탁금 내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취업을 보장해 주는 게 또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니죠. 100불을 내고 들어가고 퍼스트 3months는 월급이 없대요. 근데 10시간 12시간씩 일하는 거야.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 뭐냐면 사업주가 그런 날 우리는 되게 어이없어 하지만 네네. 그래도 그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도 참 재밌는 왜냐면 거예요. 거기서 배워서 자기 하나 차릴 본고장으로 수도 있고. 가서 차리고자 하는 마음인데 그걸 이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책임 소재를 어떻게 하죠? 그래도 하고 싶은 사람은 계속 있었던 거잖아. 그렇죠. 여지껏. 그리고 3불 얼마를 줬는데도 계속해서 일한 사람들이 있다는 건데 저도 그래서 그게 참 되게 머릿속에 되게 복잡하더라고. 이 사건을 보면서. 근데 어떻게 보면 여기서 또 관건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테이러스 문제예요. 네, 스테이러스가 걸려 있는. 그러니까 신분이 좀 일정하지 않은 분들을 어떻게 보면 업주가 그거를 좀 무기로 삼아서 신고하겠다. 아니면 뭐 난 돈 안 줘도 법적으로 이 사람이 내 쌍에 걸려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착취를 해도 역시 그런 미국 부분들이 있는 사회의 거죠.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신분 갖고 이런. 네. 예.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이거랑 약간 좀 다른 그 시각으로 이 사건을 본 것 중에 하나가 네네. 사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3,000개의 업소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거를 그 사람들이 정말 다 그랬을까라는 생각하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럼요. 다 그게 아니었겠죠. 몇 개의 업소들이 있었을 거고 그게 그리고 한인 업소가 아니라 3,000개가 한인 업소면 4,000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서 했던 사람들은 그냥 자기 진짜 9불 얼마 뭐 이렇게 주고 일했을 수도 있는 얘기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뉴욕 타임스에서 그렇다고 얘기해 버린 거예요. 그냥 이미 결론을 언론에서? 지어버렸어요. 그러면은 한인 업소들은 특히나 그런 식으로 했던 업주들이 부당한 이익을 당하고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맞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렇죠. 근데 기존에 잘하고 있던 분들은 기사 하나에 이젠 자기들의 어떤 뭐라고 하죠? 생활 자체, 생계 기반이 흔들리는 생계 거예요. 자체가 이제는 확 흔들릴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쉽게 가겠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이 사람들을 착취하면서 내 손톱 예뻐지려고 이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 아는 건데 지금도 이제 한인 업주나 뭐 이런데 네일샵에 뉴욕에 가서요 많은 손님들이 가자마자 손을 이렇게 내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손을 내밀기 전에 그 말을 한대요. 너는 지금 얼마 받고 있어? 그래. 이게 모든 이게 얼마만큼의 피해일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느낌이 그런 게 있었어요. 언론은 정말 위험하구나. 위험하죠. 예. 그리고 그게 정말 정정당당하게 했던 사람들한테는 피해를 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한인 그 네일 그 업계에서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발 그 기사와 그 정정 보도를 해달라고 지금 또 요구하고 있고 지금 그게 계속 왔다 갔다 하나 봐요. 오늘 오전에 그래서 뉴욕에 있는 이상호 네일협회 협회장이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네. 그분도 역시 네일샵을 운영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인데 30년 정도 하셨대요. 네. 네일만. 근데 그분이 이거는 좀 한인에 대한 좀 표적에 대한 개념이 있다. 좀 우리가 좀 피해를 당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분이 화요일 날 전체 기자회견을 한대네요. 네, 그래서 그걸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유저지에 놀러 갔을 때 네. 거기서 오랫동안 거주하셨던 한인분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초창기에 여성분들이 이제 유저지에 와서 거주를 하면서 사실 때 뭐 다는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그 네일샵을 하시면서 많이 또 생계도 이어가시고 굉장히 네일샵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이 어떤 손재주들이 또 기본적으로 있으시니까 그렇죠. 한인분들이 또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분들이 살아가는 어떤 원동력이 되었던 하나의 그 비즈니스 혹은 내가 이렇게 뭐 일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였대요. 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종사하시는 건데 네일을 한다는 거는 페이스투페이스로 이렇게 서로 얼굴을 맞대고 감정 노동이거든요. 손님의 어떤 대화를 하고 그분의 어떤 기분 상태를 읽어야 단순히 손톱만 손질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이 처음부터 손님이 얼마 받고 이래요? 라고 얘기하면 나의 이 모든 서비스의 노동의 가치를 그렇죠. 이 돈으로 손님이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게 되면 정직하게 정말 이 사람의 그 가치를 두고 일하시는 분들은 지금 삶의 가치관이 흔들릴 정도로의 그럼요.
마음이 힘드실 거예요. 우리가 그 추이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이 노동력 착취나 이런 거는 여기가 진짜 비단 진짜 선진국이라서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람들에 대한 그거는 저번 때 우리가 무슨 다마네기인가요? 그 일본 사람 이야기했었잖아요. 야마다. 예, 야마다 씨. 예, 예. 다마네기. 사람이라고. 기계가 아니라. 그럼요. 근데 그렇죠. 거기를 그걸만 보면 진짜 기계로 본 거죠. 한 가지 덧붙일 만한 게 여기서 있던 종업원들이 인터뷰하면서 나온 이야기 중에 우리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다. 네일샵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이. 심지어 밥도 우리는 쭈그려 앉아가지고 구석에서 먹어야 됐다. 아니면 일어서가지고 밥을 먹어야 됐다. 밥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근데 그게 한국이에요? 아니면 진짜 뭐 다른? 그거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뉴욕 타임즈에서 얘기한 건 약간 한국 업주를 한국 좀 많이 업주를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달라스에 오픈했던 어떤 식당 주인 분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오픈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이제 멕시칸 분들이에요. 멕시칸 분들이 일을 하시는데 멕시칸 분들이 점심 시간이 되니까 구석에 앉아가지고 쭈그려서 밥을 먹는 거예요. 네네. 아무렇지도 않게. 네. 그렇다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네. 멕시칸 분들 우리가 한인 분들이 많이 비즈니스에서 고용하셔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들 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구석에서 이제 밥을 쭈그려 앉아 있길래 그 사장님이 너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왜 우리 한 가족이고 한 종업원이라도 한 식구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분이. 그래서 지금 일어나가지고 너 너네 그런 거 먹지 말고 내가 해줄 테니까 내가 해주는 거 먹으라고. 그래서 해가지고 꺼내서 바깥에 테이블에서 정식으로 앉아가지고 드시게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정상적이죠. 그게 정상적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하셨던 분들도 계신가 봐요. 그래서 이거라 좀 오버랩이 그런 되면서 식당 가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야 일반 손님들이 먹는 밥도 그런 정신으로 만들면 맛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하여튼 우리가 계속 좀 지켜봐야 될 문제고 우리가 네. 또 우연찮게 보니까 우리 방송이 계속해서 지금 약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그 사업하는 사람들의 뭐 사업 마인드라든가 네네. 건전한 정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서 뭐 우리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면은 사람들한테 또 이렇게 경각심도 줄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다 함께 행복해요? 행복합니다. 내가 그 말 하려고 했는데. 네, 다 함께 더 행복합니다. 네. 이제 박미옥 씨 모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니츄 파노마. 무봉리 순대. 순대국밥으로 은하계를 평정한 무봉리 순대가 드디어 달라스에 오픈했습니다. 순대 몸통이 당신의 팔뚝 같아요. 뽀얀 국물이 당신의 살결 같구먼. 사랑해요. 무봉리 순대. 갈비탕에 뼈다귀까지 맛있어요. 허리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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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cap. 허리가 쫙 펴져요. 허리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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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cap. 허리가 쭉 펴져요. 허리cap, 허리cap. 세미한 카이로프랙틱. 세미한 귀 기울이다. 뛰는 젊음에 귀 기울이다. 지친 마음에 귀 기울이다. 정직한 열정에 귀 기울이다. 진정한 삶에 귀 기울이는 신문, 젊은 신문 KTN. 박미옥의 你吃饭了吗? 무슨 씨발로마? 기분 안 좋다. 썩 안 좋은데? 이게 분명히 그것만 들었을 때는 전혀 욕이랑 상관없는 것 같은데 흘려 들으면 무조건 욕 같다는 느낌이 생각이 예.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이렇게 되죠. 다시 한번 할까요? 박미옥의 你吃饭了吗? 좀 먼저라도 감사합니다. 예, 혹시라도 이번에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소개시켜드릴게요. 박미옥 씨가 그 맡고 있는 식사하셨어요라는 코너입니다. 네. 예, 지난 달이죠.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 이 코너인데요. 지난 달에 박미옥 씨가 누구인가 잠깐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거의 첫 번째 시간이라고 보면 돼요. 박미옥의 네. 식사하셨어요. 와우.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 네, 중화 요리 3대 요리. 중화 요리. 중화 요리. 중국 요리. 네, 중국 요리. 3대. 제가 한국인들이 가장 잘 드시는 3대 중화 요리. 그게 그거지. 중화 요리.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만큼의 레벨이죠. 네. 그렇지. 뭐 먹을래 할 때, 뭐 먹을래 할 때. 중국집 가서 그죠. 뭐 먹을래 할 때. 난자완스 아니면 팔보채죠.
샥스핀 아닌가요? 샥스핀. 오케이. 그렇지. 중국집 가면 샥스핀 정도 누룽지탕? 그 정도. 예. 그치. 샥스핀 누룽지탕. 전가복. 근데 한 번에 먹는 걸 못 봤네. 회식을 하고 뭐래도 그냥 짜장면만. 얼마인지도 몰라. 솔직히 얼마인지도 몰라. 먹어나 봅시다. 그리고 부장이 짜장면을 시키고 가니까. 그러니까 그렇잖아. 맘껏 시키게. 저는 짬뽕이 좋습니다. 진짜 그랬나 보지. 진짜 그래요. 저도 옛날에 어떤 분이 이제 식사 거하게 쏘신다고 중국집 갔어요. 막 하더니 이제 처음에 이제 탕수육을 시켰어. 이제 먹고 이제 식사하는데 난 짜장면 먹을 테니까 먹고 싶은 거 드세요. 그래. 전부 다 저도 짜장면 아니면 전 우동요. 그게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또 그 군대에 있을 때 작업은 엄청 오지게 시키잖아요. 그리고 또 본인 자신을 위한 작업도 시켜요. 이삿짐을 날르라고 어떤 중사분께서 몇 명을 또 착출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군대 애들은 이 짜장 하나에 사람들 다 움직여. 100명이면 100명 손들어 나가고 싶다고. 군대 원동력이죠. 네. 그래서 그 작업 후에 밥을 사줄 테니 나오게. 그래서 사람들 막 쫙쫙쫙 해서 저도 또 너무 잘 뽑힌 거예요. 뽑혔어요? 네. 그래서 5명이 뽑혀서 그 집에 이삿짐을 날랐어요. 네. 트럭으로. 그럼 짜장면집을 데려가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너무 부푼 마음에 갔죠. 그랬더니 그분께서 되게 치사한 거 있지. 한 그릇 갖고 나눠 먹으라고? 나는 짜장면이면 되니까 시켜. 그리고 화장실 가버리는 거. 나보다 고참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통일의 새끼들아. 그래서 짜장면 5개요. 근데 거기서 볶음밥을 먹는다 그러면 어떡해? 아유 그 양아치죠. 500원 더 비싼 볶음밥. 안 힘들어요. 그냥 짜장 손들어 하죠. 몇 개인지 머릿속에 산다고. 짜장 네. 몇 개, 짬뽕 몇 개. 우리한테 이렇게 짜장 짬뽕만 해도 굉장한 많은 이야기가 있고 또 서민의 음식이기도 해요. 또 그렇죠. 한국에 있는 그럼요. 사람들의. 네. 중국에 짜장면이 있나요? 중국에 있죠. 짜장면 똑같아요?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동보성에 네. 가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3가지를 딱 시키고 네. 이제 진짜? 저희 가족분들 같이 먹었거든요. 오늘 방송을 위해서. 네. 예. 원초적인 짜장면은 중국에서 시작됐지만 이제 저희가 지금 부르는 짜장면이라고 부르는 그거는 아마 그 산동에 있는 화교들이 이제 한국을 가면서 그때부터 시작을 했다고 보면 될 수 있어요. 그럼 산둥 지역의 음식인가요? 그러면 짜장면이? 그렇죠. 네. 저는 옛날에 이게 중국에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네요. 어떤 한 지역에 있어요. 있기는. 근데 지금 저희 먹는 거랑 아마 다를 거예요. 다르고 맛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가 엄청 다를 거예요. 또 중국 안에서도 그렇게 대중화된 음식은 아닌가 봐요. 아니죠. 그렇고 한국만 대중화된 것 같아요. 한국은 전 국민의 음식이고. 왜냐면 춘장이라는 거 자체가 중국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 짜장면 베이스 있잖아요. 춘장. 그리고 심지어는 짜장면이 그 우리 한국의 음식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짜장면 값을 못 올리겠어요. 옛날에 동결시켰죠. 계속 다른 건 오르는데 짜장면은 계속 500원에서 계속 안 오르다가 한참 뒤에 이제 오르기 시작했죠. 정말 서민의 음식. 저는 짜장면 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있어요. 짜장면이요? G.O.D의 그 어머님께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렇게 살아가고. 또 슬픈 노래. 어제 어머님 날이었는데. 그렇죠. 슬프다. 근데 자식 새끼는 그렇게 그 사고 치고 다니는데 어머니 짜장면도 못 드시면서 애를 키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놈이에요. 엄마는 힘들게 하는데 애나 패고. 본인 얘기 같아. 아니. 난 맨날 맞고 다녔어요. 저는 다른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루이스 군의 중화반점이란 우리가 부르면서 가장 즐거워하는 노래예요. 혹시 아세요? 알아요. 벌써 까먹었네. 10년 전통의 최고의 맛고집 파는 서울 마포구 아현동 중화반점이죠. 다 기억하시네. 그걸 그 노래를 이 노래를 너무 즐겨 불렀거든요. 우리 라이브로도 한 2번인가 불렀어요. 네, 맞습니다. 피아노 치면서 노래 불렀어요. 빠라밤. 근데 그러면 짬뽕은? 짬뽕도 솔직히 거의 안 먹었거든요. 중국에서는 그럼 거의 뭐 있긴 있어요. 그럼 비슷한 음식은 있어요? 매콤하고 이렇게 빨간 국물에 이렇게 나오는 게? 글쎄요. 워낙 중국은 요리가 너무 많아서 너무 많으니까. 뭐가 뭔지 이게 너무 많아요. 지역마다 다르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 없는 걸지 몰라요. 중국은 너무 커. 그리고 내가 보기엔 제가 옛날에 대충 듣기로는 의사소통도 힘들 때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도시에 강 하나 놓고 이제 사투리가 달라요. 강북하고 강남이 그게 다르고. 못
그 소통이 안 될 정도로 달라요 사투리가. 어떤 데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요. 네. 그렇구나. 예. 그래. 대륙이네 대륙. 만리장성도 네. 쌌잖아요. 쌌죠. 인력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그거 다리 넣어서 소통하면 안 됐을까? 그게 어떤 이유일까요? 필요성이 없지 않았을까요, 그냥? 예. 그래서 그 진시황이 그 네. 언어랑 화폐랑 다 통일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폐 중국이 통역. 통일을 해, 그러니까 좀 중앙 집권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나라가 너무 크고 네. 서로 사투리도 많고 하니까 이걸 꼭 어떤 집권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진시황 이후에는 그러면 통일됐나요? 진시황 이후에? 진시황이 가장 첫 황제이고 그때부터 계속 황제죠. 춘추전국 시대 네. 이후로 진이 통일한 통일하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언어가 그냥 확실하지 않으면 이야기하지 맙시다. 우리 아니, 이게 그건 알아. 이 무식함을 책 잡힐 수 있는 공부 좀 하지 마. 하셨는데. 예, 예. 맞죠? 미옥 씨? 네, 춘추전국 맞아요. 시대 네, 맞아요. 맞아요. 춘추. 예. 저는 일단은 짬뽕 맛보다도 짬뽕이란 이름이 궁금해요. 왜서 짬뽕인가? 그러게. 뽕. 근데 약간 한국인의 특색이 드러나요. 우리는 약간 강한 된 발음을 해야 속이 후련하잖아요. 매콤하니까 속도 풀고 짬뽕 이래야 뽕이라는 단어에서 주는 뽕에서 주는 어감이 있어요. 있죠. 뭔가 이렇게 세련된. 네. 그죠? 세련된 힙한. 그 짬뽕을 먹고 난 다음에 빵구를 많이 꼈나? 그래서 처음에는 짬뽕이 아니었는데 짬뽕이 될 수도 있었겠네.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저 구글로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원. 네, 짬뽕이란 말은 한국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단은 짬뽕이 제일 처음으로 나온 게 한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짬뽕이라 하는 그 음식은 1899년쯤에 일본인 나가사키에서 나가사키. 네, 일본. 결국 나왔는데 근데 그 화교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유학을 간 일본으로 중국의 푸젠성이라고 푸젠성, 거기 그 대만 곁에 네. 있는 그 거기에서 일본도 유학 갔어요. 그러니까 나가사키는 규슈의 가장 끝에 있으니까 거기랑 엄청 가깝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중국 식당이 있었는데 거기 창업자가 그분이 만든 거래요. 근데 네. 그분이 그러니까 그때는 중국이 진짜 그 유학생들도 엄청 돈이 없고 배고프고 그렇지. 그럴 때니까 유학생들 진짜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가난한 유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짬뽕을 만들어서 주었대요. 근데 이름이 왜 짬뽕이냐고? 이름이 왜 짬뽕이냐고?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후젠에도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46개 사투리가 있어요. 네, 후젠이랑 고세만 해도. 근데 한 성에. 네, 근데 거기에 어느 한 사투리로 식사하셨습니까? 이 말이 그 말이 짬뽕이란 말이랑 비슷하대요. 엄마야? 식사하셨으니까. 짬뽕. 짬뽕. 네. 짬뽕. 짬뽕. 브라질의 따봉과 무슨 의미가 있어? 짬뽕. 나 짬뽕. 따봉. 그래서 여기에서 짬뽕이란 말이 여기에서 왔대요. 식사하셨습니까? 그래서 나가사키 짬뽕이 그래서 유명한 거구나. 나가사키 짬뽕 유명하잖아요. 네네네. 바로 거기에서 기원을 했어요. 예, 원조네. 거기다 대고 방구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확실히 만약에 이름이 짬뽕이 아니라 뭐 이상한 이름이야 담아내기 막 이런 거였어. 그러면 한국에서 그거 안 갖고 오죠. 이 뽕이 재밌었던 거야. 이 짬과 뽕이 너무 재밌으니까 갖고 온 거죠. 짬뽕. 잠봉하면 느낌 안 살잖아요. 아니 잠봉은 아니지. 짬으로 가요. 전 짬뽕이 한국말인 줄 알았어요. 짬뽕 그런 그러니까. 섞는 걸 그냥 믹스, 맞아. 그런 줄 알았는데 그냥 아니구나. 근데 제가 제 남편이 대만 분이잖아요. 대만은 그러니까 한 400년 전에 대만은 세 가지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원주민. 그 다음에는 한 400년 전에 이제 후젠에서 이제 이주를 간 분들이 있고 그리고 49년도 이제 다시 또 이제 중국 대륙에서 대만으로 이주간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저희 남편은 이제 300~400년 전에 이제 옹정 황제 뭐 그때 옛날에 그걸 보니까 이제 그때 갔는데 제가 미국 금방 와서 경제에 관한 돈에 관한 말은 중국어를 안 하고 엄마가 말할 때 한국어로 말해요. 전화로. 근데 저희 남편이 다 알아들어요. 비자금 얘기? 예. 근데 어떻게 알아듣지 하니까 결국엔 보니까 그러니까 대만의 고유한 언어는 그 후젠의 민난화,客家화라고 있어요. 그 복건성의 후젠의 그쪽의 사람들이 예전부터 하던 말이에요. 그쪽의 말이랑 한국어랑 키워드가 거의 비슷해요.
선생님, 불경기에 만신창이가 된 비즈니스가 들어왔습니다. 오, 이런 에듀파 심폐소생술 시작합시다. 비즈니스 카드 50줄. 50줄. 아직 안 돌아옵니다. 광고 브로셔 100줄로. 100줄. 아직 아니에요. 메뉴판 제작 200줄. 200줄. 심장이 돌아옵니다. 살았어요. 죽어가는 비즈니스의 심장까지도 뛰게 하는 디자인 전문회사 에듀팝. 한국에는 이마트, 미국에는 월마트, 달라스엔 코마트. 고기, 생선, 과일, 채소, 김치, 젓갈, 밑반 천을 행복하고 기분 좋은 먹거리가 가득한 우리들의 마트, 우리들의 마트, 우리들의 마트, 코마트. 한국 방송보다 더 세련된 광고를 원하세요? 자, 이제부터 달시방에 광고하세요. 기발한 아이디어와 최고의 퀄리티, 달시방에 광고하세요. 문의전화 469-269-2636 469-269-2636. 전화번호 좋다. 키워드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남편분이 그리고 알아들으시구나. 한국 1호 그리고 금방 말한 그 후젠의 옛날에 그 고유 대만어랑 홍콩 캔토니즘 이 4개 곳이 말은 거의 비슷해요. 아, 그래요? 왜 쓸까? 후에 보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예전부터 자기를 이렇게 중화 사상이 있어서 중화사상, 예, 그렇죠. 자기를 이제 센터로 보고 우리가 대빵이야. 예, 그리고 이 안 좋아요? 뭐 동이 뭐 소용 네. 예, 이렇게 있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솔직히 이게 동서남북으로 나누고 다 이제 오랑캐를 하고 네. 자기만은 센터를 하고 문명으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근데 중국은 역사가 왕조가 너무 빨리 바뀌어요. 한국 역사를 보면 이조 500년, 뭐 고구려도 500년, 몇백 년 신라는 992년인가요? 민족이 착해. 이렇게 되는데 중국은 웬만하면 거의 참어. 300년을 그 서조 때 이전에 빼고 300년을 넘기는 왕조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몽골족한테도 이제 바뀌었고 왕조가 네. 마지막에는 만주족한테도 이제 만주족이 그렇죠. 또 이제 네. 지배를 했고 하니까 언어가 바뀌었어요. 언어가 북쪽의 언어가 많이 들어요. 근데 고유적인 그러니까 옛날에 썼던 중국어가 오히려 한국 한반도, 일본 그리고 이제 대만. 하고 홍콩에 홍콩까지? 예. 그대나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오케이. 그래서 이 4곳의 언어가 거의 비슷하다 할 때는 이거는 무조건 예전에 고대 중국어가 이렇게 말했어. 그래서 그 네. 미옥 씨 어머니께서 미옥아 우리 지금 비자금 3,600만 원. 네 신랑 모르게. 그래봤자 신랑이 다 알아듣는 그런 거 거네. 네 신랑 모르게 나한테 몇 천만 땡겨줘라. 그 말 하시는 거예요? 아예 제가 지금 얼마까지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럼 남편이 아는 거야. 주지 마. 주지 마 왜 이래? 그 돈 있으면 짬뽕이 몇 그릇인데. 탕수육은요? 네. 탕수육은 솔직히 탕수육은 제가 이제 중국에서 꽤 먹었어요. 근데 네. 중국의 이름이 달라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비슷한 건데 북방에서 북쪽에서는 뭐라 하고 북경 뭐 베이징 그쪽에서는 또 뭐라 하고 또 남방에서는 또 뭐라 하고 그러니까 이름이 달라요. 근데 사실 우리가 봐도 탕수육은 약간 우리가 중국 뷔페만 가도 그렇죠. 좀 그런 식의 음식은 많잖아요. 오렌지 고기를, 네네. 고기를 한 번 해서 튀긴 것들은 굉장히 많죠. 네네. 사실 우리가 궁금한 건 사실 짜장 짬뽕이었어요. 짜장 짬뽕. 짬뽕은 그렇다 쳐도 도대체 짜장은 어디서 나온 얘기야? 짬뽕 때문에 만들어진 걸까? 아니요. 완전히 다를 거예요. 짜장은 또 달라요? 예. 짜장은 그러니까 짜장면이란 그 글을 한자체로 보면 기름에 튀긴다는 거예요. 짜장이요? 예. 한문이에요. 한문으로 보면 그러니까 기름에 튀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 장에는 물하고 뭐 수분이 안 들어가고 진짜 그대로 그냥 기름에 튀겨서 그래서 그 글자가 보면 그 기름을 튀긴다는 그 동사. 짜장면이 짜장은 그러면 한문이란 말이에요? 한문이죠. 짬뽕도 한문이에요, 그러면? 짬뽕은 아니에요. 짬뽕 예, 짬뽕은 완전히 다르고. 고대어. 예, 짜장면에는 그 한문을 그대로 아마 번역을 한 건가요? 할 걸까요? 예, 그래서 그 한문을 보면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게 다 나오거든요. 튀김면. 근데 음식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되게 재밌게 느낀 게 일본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그 짬뽕이 못 먹는 사람들에게 정말 좀 많이 주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이야기 알겠지만 닭광두 네. 아시죠? 닭광스님. 닭광스님이란 분께서 사람들한테 그냥 되게 싸게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네. 미원 마찬가지죠.
미원도 사실은 그때 당시에 싼 값에 정말 맛있게 먹기 위해서 그런 좋은 의도로 다 만들었어요. 모든 게. 근데 요새 이영돈인가 그 양반이 미원 까가지고 예? 제가 먹어봤는데요. 그게 더 나쁘게 됐죠, 사실은. 예. 근데 미원 자체도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미원이 몸에 나쁘다는 그게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의학적으로. 근데 무조건 그 나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어떤 그 미디어에서 나쁜 음식으로 분류돼 버린 거예요. 사실 그 어떤 근거를 찾아보면은 되게 좋은 거예요. 라면. 우리는 솔직히 어린애들한테 라면 먹지 말아라. 뭐 한다 한데 삼양라면이나 이게 사실은 그 라면도 삼양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정말 주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라면이 처음에는 그게 매운 라면이 아니었대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분이 견학인가 갔다가 매운 거 풀어라 그래서 매운 라면 얘기가 진짜? 돼서 아이디어가 그때부터 매워졌대요. 근데 그거를 봐도 진짜냐 제가 느끼는 모르겠습니다. 거는 그래서 삼양라면이 그거 아시나요? 굉장히 오랫동안 가격을 올리지 않았던 유일한 라면이다. 그렇죠. 알고 있어요. 이제 서민들한테 싸고 좋은 걸 하려고 해가지고 일본한테 기술을 저 어릴 때도 100원이었어요. 그 제일 기업 늦게까지. 정신 하나로 갔던데요, 삼양라면이. 맞아요. 근데 농심이라는 외국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공업용 쇠고기라는 걸로 물타기를 해서 삼양을 망하게 만들었거든요. 맞아요. 페놀 무슨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닌 걸로 밝혀졌어요. 사과 방송은 또 안 나갔죠. 아무도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게 아니었다는 거는 안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외국 자본인 농심이 일본 자본이죠. 그것만 지금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신라면을 먹고 있죠. 네. 그래서 참고로 월마트에서도 팔고. 참고로 일본 자본이라기보다 그 롯데 신격호 씨의 동생이에요. 롯데도 그러니까 롯데가 그거잖아요. 일본에서 있을 때 제과로 한국에 상륙을 할 때 동생 거를 준 거죠. 농심으로 하라고. 그래서 하여튼 지금 제가 그냥 하나 캐치했던 건 그거예요. 짜장도 사실 굉장히 화교들이 먹고 살 거 없고 했을 때 인천에 나눠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음식이란 게 그래서 사랑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좀 많이 들어서 닭광, 짜장, 짬뽕 그리고 짬뽕 자체가 식사하셨냐. 그런 거 자체가 되게 음식에 사랑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한국만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인사가 아니고 그때 옛날에는 온 세계가 다 마찬가지였나 못 먹고 봐요. 살 때. 특히 아시아 쪽 그런 게 있네요. 여기 뭐 미국에서 풍요하게 사는 사람들은 없었을 거야. 우리 인사말을 아무리 들어봐도 밥 먹어서는 안 하잖아. 디주이. 내 동생은 하죠. 부산 발음으로 밥문나 디주이 하죠. 근데 그 짜장 짬뽕만 들어도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사람 냄새가 나잖아요. 중국 음식 자체도 사람 냄새 나는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되게 우리는 맨날 그 이상한 거, 희한한 거, 뭐 해마 튀김이니 이런 것만 얘기하는데 중국 음식을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 보면 오늘도 뭐 역사 얘기 나고 다 나왔는데 많이 얘기할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졸업했을 때 다 짜장면 먹으러 갔잖아요. 짜고 드신 분 계세요? 갔죠. 운동할 때도 짜장면 먹었는데 끝나면 엄마가 데리고 갔잖아요. 저는 햄버거 스테이크. 진짜? 그럼요. 그 소 이렇게 있는 그 쇠로 된 거기에 나무 받침된 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비후가스? 예, 비후가스. 비후. 햄버거 스테이크, 함박 스테이크. 짜장면 먹으러 가는데. 에이, 누가? 나도 짜장. 그날은 탕수육도 시켜줬어. 우리 집은 경양식이었지. 난 함박 스테이크 나중에 햄버거라는 거 나중에 알았네. 햄버거 스테이크. 그리고 거기 나오는 그 노란색 스프 있잖아. 크림 스프. 거기다 인디안 밥 좀. 아유, 왜 그래? 경양식집에서 누가 인디안 밥을 줘? 경양식집이라는 말도 웃긴다. 그죠? 딱 해서 거기다 후추 탁 해가지고 어머님이 고귀하게 얘기하시죠. 앞으로 떠먹는 거 아니야. 숟가락을 뒤로 해서 먹는 거야. 이게 뭐라고. 거기에 양배 이렇게 해가지고 샐러드. 맞아. 마요네즈랑 케찹. 사우전 아일랜드 같은 맞아요. 딱 먹어야죠. 탕수육에 관해서 제가 하나만 이제 부탁할게요. 그러니까 탕수육하고 그 깐풍기가 실은 같은 건데 근데 고기만 다르대요. 탕수육은 돼지고기라 하고 깐풍기는 닭고기라 하고. 근데 이게 탕수육이 중국어 중국어로 된 이름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무나 재밌어요. 그러니까 중국어로 배가 고프다 할 때는 꾸루꾸루 하는 그러니까 배가 좀 꾸루꾸루 하는 소리. 근데 이 탕수육이 중국 이름이 꾸루로라고 해요. 로는 고기를 말하고. 꾸루로. 그래서 이 이름이 오게 된 그 원인이 바로 맛있으니까 이제 냄새만 맡아도 이제 배에서 이제 꾸루꾸루 소리가 난다고 거기에다가 이제 꾸루로라고 이름을. 꾸루로. 또 깐풍기에 다른 또 중국
이름이라고요? 예, 탕수육. 탕수육. 네, 아, 네. 깐풍기가 아니고 탕수육. 네, 그리고 이렇게 달고 이런 거는 좀 중국에 만약 그 크게 이제 8개로 나눠요. 중국 음식을. 그러니까 8가지로 이렇게 크게 나누는데 그 중에 그러니까 캔토니즘, 홍콩이나 광동, 그쪽에는 좀 단 걸 좋아하는구나. 예, 그래서 이런 꾸루로 이런 탕수육은 그쪽에 속해요. 광동. 예, 광동 그쪽에 속해요. 광동 요리. 네네네. 아 맞다. 중국 요리 하니까 한 가지 생각났는데 중국에 가면 향을 써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잘 그걸 못 먹죠. 근데 향만 빼도 되게 한국 사람이 먹을 줄 아는데 저희 장모님이 한번 이제 중국 가셨는데 다 맛있고 너무너무 음식도 많고 하는데 그 향 때문에 이제 못 먹어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 와이프를 데리고 왔어. 제 와이프가 중국말을 좀 할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 잘해요. 향 빼주세요. 이 말 한마디면 그래서 저희 장모님 엄청 맛있게 먹었어요. 광명을 찾으셨네요. 그거 한마디 중국말로 향 빼주세요. 그거 좀 말해주세요. 근데 중국 어느 쪽으로 가셨어요? 아 그게 또 복잡하구나. 중국이지. 중국이면 중국 아닌가요? 중국은 너무. 네. 강사에 두고 말이 틀린데 경로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겠다. 몰라요 저는. 아마 이렇게 향보다도 향료라고 말했을 거예요. 향신료. 그러면 향신료. 그래서 不要放香料. 不要放 부야빵샹령. 아 어렵다. 한용 같아. 부야오샹. 부야빵샹년은 좀 아유. 그렇지 않나요? 아유, 그건 그렇다. 아유. 들어봐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부여는 빨리. 넣지 마세요고 빵은 넣다는 말이에요. 不要放. 예, 不要放. 빵. F 예, 放. 放. 예. 아, 좋네. 不要放香料. 향料. 향료를 不要放香料. 예. 不要放香料. 부여빵 샹리요. 샹료. 오케이. 향신료 신료인가 봐. 맞네. 샹료. 나 진짜 왜 이렇게 내가 나쁜 놈인 거야. 네. 내가 나쁜 맞습니다. 순수하게 못 들으시고. 이게 그렇게 들린다는 건 내가 지금 뭔가 삐뚤어져 있다는 건데. 아 근데 들리네. 솔직히 여기 있는 사람들도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네. 다들 웃고 있네. 네, 부여에서 팔던 빵이 그렇다는 거지. 부여빵 샹류. 부여빵 샹류. 김과장의 2미닛 워닝. 전 요즘 일을 많이 합니다. 제 주변에 비슷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을 봐도 일을 참 많이 합니다. 지금 녹음을 하는 이 순간에도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함께 음악을 가르치는 분들도 맨날 어깨를 두드리고 목 스트레칭을 합니다. 우리 방송을 만들고 있는 겉절이 PD는 한쪽 얼굴에 마비가 온다고 합니다. 나랑 같이 일하다가 입 돌아갔다고 이야기할까봐 겁이 많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좀 쉽시다. 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이제 좀 쉬세요. 죽을 만큼 일하면 결국 죽을지도 몰라요. 죽을 똥 살 똥 일하면 결국 죽을지도 몰라요.